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볼 수 있는 바로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발 기업 김영민 매니저님 어디를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사실 AI 반도체 이슈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어제 샀어야 돼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올라가는 걸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종목을 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빈집? 네. 빈집을 좀 털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이오라는 기업을 준비를 좀 했거든요. 예. 어저께 이제 나노 신소재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CNT 도전제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가 이제 제이오하고 나노 신소재. 그게 네. 이제 나노 신소재가 먼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제이오도 이제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두 기업 다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은 약간 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이오란 종목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소재 탄소 나노튜브 여기 CNT와 관련된 이제 독자적인 이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분기 이제 매출이 어닝 쇼크였어요. 네. 뭐 지난 4분기 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실적이 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이제 부진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적 부진과 관련된 이제 우려들은 이미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뜯어볼 때 오늘 제가 엔비디아 실적 말씀드릴 때도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했다. 아,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가 다른 부분보다는 전부 이제 이 AI 가속기 쪽에서 돈을 벌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난 4분기 이제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CNT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유럽 쪽은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새로운 이제 중국 고객사 쪽 매출이 아주 크게 좀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방어가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완성차 회사들은 지금 전기차 속도 조절에 분명히 좀 나서고 있어요. 네. 가격도 좀 비싸고 수요도 이제 좀 부진해지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속도 조절을 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지금 더 공격적으로 전기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반값 전기차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테슬라, 또 중국의 이제 뭐 CATL이라든지 BYD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TWCNT 매출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중국 향 매출만 놓고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8% 정도 오히려 성장을 할 거고 내년에는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이 이제 나타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제이오를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제 TW 이제 CNT에 대한 이제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네. 이 탄소 나노튜브 이제 만드는 기업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이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아무래도 LFP 배터리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LFP 배터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거 떠나서 그냥 값이 싸다는 거. 가성비. 그렇죠. 이제 가성비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이제 작년 상반기 때부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이런 이제 우리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었던 건데 이제 이 LFP도 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 파우더 형식 이제 분산재 형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제이오하고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눈에 딱 띄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나노 신소재가 이제 먼저 좀 급등을 했고 그쵸. 제이오도 이제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결국 이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 양극재 종목들이 지금 무겁잖아요. 근데 지금 엔캠이 워낙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같이 전액 만드는 동아기업이라든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같은 기업들이 또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LFP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니까 탑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고 그 탑머트리얼 따라서 이제 CNT 도전제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CNT 도전제 움직이고 나면 다음은 또 이제 뭘까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단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CN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실리콘 응극제예요. 이 실리콘 응극제를 써야 빨리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나노 신소재 제이오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기업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거예요. 대주전자. 그렇죠. 네. 대주전자 재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실리콘 응급제 양산을 할 수 있는 네. 대주전자 재료까지 주목을 좀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맥락 없이 움직이는 것 그쵸. 같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예. 분명히 이제 빈집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제이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한 15%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비겁하게 네. 가격을 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지 26,000원.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초반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26,000원 정도 아래로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오면 그때 딱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6,000원, 네. 1차 목표 가격은 뭐 약소하게 3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매니저님 평소보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섹터는 네. 워낙 가격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 저항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정고점까지 먼저 올라가면 빨리 수익 실현하고 안 오른 종목들은 이제 갈아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네. 이렇게 예. 순환매를 이용하면 오히려 한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15%뭐 그 그쵸.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2호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가서 대주전자재로 다음 타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2차 전지 내에 새로운 순환매, 새로운 네.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 트렌드를 보니까 확실히 2차 전지 내에 예전에 우리가 봤던 양극재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그렇죠.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실적 그나마 돈을 그나마라도 좀 더 번 기업들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양극재와 멀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제 어찌 보면 두 가지 방금 얘기하셨던 이슈가 이제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3원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 가격이 자꾸 비싸다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기차 LFP 로 수요가 이제 가고. 둔화가 되니까 양극재 기업들은 약간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NT 도전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해액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국산 막 배제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까지는 이제 배터리 고도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네. 양극재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수요는 부진하더라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기술이 어찌 보면 양극재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얘기했던 LFP 배터리까지도 지금 계속 기술 발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도 성능, 소위 말해서 이제 가성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또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쪽이 이제 또 관심을 네.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남아 있는데 그쵸. 그 와중에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논리를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전년보다 이제 올해 오히려 채택되는 이제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서 계속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그쵸. CNT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또 리튬 가격이 이제 만약에 또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때는 또, 이제 예. 또 양극재 기업들까지도 네.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작년에 막 2차 전지 급등했었을 때 안 오른 종목들이 이번에 좀 네. 주목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VS를 통해서 옥석도 한번 가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호가 나와서 당연히 나노 신소재를 붙여봤고요. 동진 세미캠도 났습니다. CNT 도전제에서의 탑픽을 골라보자인데요. 저는 말하기도 전에 사실 제2호가 정말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나노 신소재랑 제2호랑 실적이 비슷하거든요. 네. 시총이 근데 제2호가 거의 반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래도 나노 신소재를 택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CNT 이제 도전제 관련해서 일단 뭐 양극재용, 네. 음극재용을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음극재용이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응급제용 CNT 도전제를 국내에서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말해줬잖아요. 거의 장중에 뭐 상한가 가까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CNT 도전제 쪽에서는 그래도 제이오보다는 나노 신소재가 현 시점에서 가장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만 봐도 주가죠.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 시총과는 상관없이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2월 8일 날 이제 TSMC와 이제 원팀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안착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만큼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이 높은 응급제용, 이제 CNT 도전제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기술 장벽과 네. 독과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나노 신소재를 탑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가 움직였을 때 제이오도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을 그쵸. 보였으니까 그래서 같이 보되 그래도 좀 우선순위는 나노 신소재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그리고 좀 제이와의 비교점을 보면은 이 CNT 분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또 나노 신소재의 장점이니까 제이오와 나노 신소재 잘 비교해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키워드 설명드렸을 때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반 엔비디아의 어떤 진영 또 그리고 네.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쪽이세요, 매니저님은? 저는 둘 다인데요. 그래서 그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오, 가져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의 어떤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고 또 SK 하이닉스의 이제 TC 본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또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김영민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미리 샀어야 되고 이제 약간 빈집털이 관점에서 2차전지를 말씀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계속해서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좀 우려감에 또 그리고 세론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젠 엔비디아 향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나아졌고 2월 8일 날 아까 올라갔던 이유 자체도 SK 하이닉스와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SMC 간의 어떤 원팀을 구축한다. 그래서 반 엔비디아 향 진영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미 반도체의 어떤 장점은 이제 엔비디아의 TC 본딩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HBM 수요. 결국 HBM은 꼭 GPU,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뿐만 아니라 NPU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전일 삼성전자가 공식화했던 AGI, AI 반도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게 HB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결국 HBM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맞아요. 또 하이닉스의 어떤 점유율을 조금 뺏어오기 위해서 정말 기업의 어떤 사활을 좀 걸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진영 결국에 경쟁이 치열화되고 AI 반도체 관련된 포스트 엔비디아 또는 포스트 GPU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한미 반도체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게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에서 한 7% 정도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한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가 주목받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엔비디아의 또 이제 5세대 HBM3E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양산에 시작했고 또 어제 그리고 나온 소식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공급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뭐 HP라든지 뭐 델 같은 기업에도 지금 이제 HBM을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당분간은 또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HBM의 어떤 공급 물량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그리고 또 결국 HBM 시장에서 현 시점까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비교 우위에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도 5세대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수주를 따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는 꾸준하게도 공급되고 삼성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더욱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EMI 쉴드 장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구조적인 지금 성장이 지금 진입된 상태고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불리는 EMI 쉴드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전자파로 인한 어떤 오류와 또 그리고 이제 고장을 막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EMI 쉴드 장비에 대한 어떤 꾸준한 매출 성장도 볼 수가 있고 그거에 어떤 발맞춰서 SK 하이닉스도 올해 10조 정도의 어떤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랬다라는 거는 이제 또 한미 반도체의 또 TC 본딩 장비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 EMI 쉴드 장비까지도 덩달아 성장했을 때 한미 반도체도 다시 한번 올해 역대급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71,600원을 일단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초가가 떠서 출발하면은 뭐 시초가 부근으로 이제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79,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일단 현재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수가 71,600원 매수가고요. 네. 자, 목표가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만약에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따라가지 말고 좀 매수가 부근에서 기다려 보는 것. 일단 좀 초반에 보면 너무 이게 근데 떠서 출발하는 정도 수준이 막 저는 이게 10%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10% 내외 한 9%에서 11% 정도로 떠서 출발하는 거는 그냥 일단 관망을 하고 만약에 한 4, 5% 내외에서 출발을 하면은 뭐 분할로 접근을 하던 예. 네, 그래서 꼭 한 번에 이제 다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최근에 2월 8일 날 상한가 들어갔던 그 종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한미반도체의 어떤 장초반의 시초가를 좀 확인하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매수가는 김준호 매니저 수익률 게임상 들어가는 매수가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시초가가 떠서 출발한다면 오늘 시가로 매수가 된다는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제부터 좀 나왔던 게 삼성전자도 이제 MUF, 그러니까 네. HBM을 공정하는데 들어가는 걸 이걸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쓰던 방식을 이제 삼성전자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이걸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뭐 몰디드 언더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도 사실 이제 HBM 3세대부터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비준동성 필름 방식을 좀 고수해 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 문제를 못 잡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HBM 관련해서 업계일인 SK 하이닉스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 MUF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어떤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도 한미반도체의 어떤 장비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장비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독점적인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선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독점적인 기술력이 점유율을 만들고 그 점유율이 어떤 이제 실적으로 이제 뒷받침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지금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의 핵심 장비들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패키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관련해서도 글로벌 1위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MI 쉴드 장비 관련해서도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HBM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TC 본딩 그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당연히 글로벌 1위가 될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삼성전자가 MUF를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투트랙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미 반도체의 어떤 장비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미 반도체가 또 최종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 갖고 있으면은 최고 슈퍼 을이 되는 것도 같다는 게 한미반도체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VS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매니저님. 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네. 평소 얘기 많이 해주셨죠. 네. 그리고 자, 지금 몰리드 언더필 해가지고 MUF에서 윈팩이 최근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같이 네.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요 리스트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이제 뭐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이 장비들의 라인업을 보면 가장 이제 좀 중요도 순서로 이제 따져보더라도 한미반도체가 이제 가장 뭐 탑픽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 거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이제 HBM인데 HBM 관련해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듀얼 TC 본딩 장비를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제가 이제 독점적이라는 게 다른 기업들도 생산을 해요. 미국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네덜란드의 이제 배시 실제로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가 지금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메스에서도 개발을 했다가 그렇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개발을 하고 배시하고도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HBM3E 양산 3 공정에 네덜란드에 이제 배시 거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안 잡히는 거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HBM3뿐만 아니라 HBM3E 시장에서도 거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점적인 지위,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앞으로 몇 년은 더 갈 수 있다. 예. 한미 반도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보여지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HBM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히 한미 반도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장비 종목들도 이제 거기서부터 네.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장주 당연히 한미 반도체를 탑픽으로 좀 꼽도록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조정을 이제 거의 뭐 지금 음봉이 거의 한 6일, 7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거래를 죽이면서 이제 눌림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독점적인 기술력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올라왔습니다. 레고투게더님께서 HPSP 대 한미 반도체냐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두 분 모두 한번 대답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기자님 한 김에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한미 반도체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정도로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HPSP는 한미 반도체 이제 동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고압 수소 이제 어닐링 이쪽은 특히 전후 공정에 이제 또 채택되는 이제 그 비율이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수익성은 근데 지금 HPSP가 더 돋보여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처럼 이제 마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보다도 HPSP가 훨씬 더 좀 돋보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가 항상 좀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2월 8일 날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가 가고 나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오히려 HPSP가 따라서 급등을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반등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HPSP가 자연스럽게 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당연히 한미 반도체를 픽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말해 뭐해 말해 라는 말이 뭐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지금 딱 시간에 거래만 봐도 지금 HPSP가 지금 한 2% 정도 40% 상승 출발하고 넘었군요. 예. 한미 반도체가 4% 딱 정확히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HPSP의 어떤 이제 주가를 좀 선도하는 기업은 당연히 한미 반도체고 HPSP의 2대 주주가 또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HPSP는 결국 한미 반도체의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가는 종목이고 결국 한미 반도체는 이 반도체 섹터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탑픽 중에 탑픽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분과 한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개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장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있고요, 네페스아크, 인성정보 현재 좀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는 쪽에서 조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하는 K웨더 있고요, 피롭틱스, 제주반도체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의 제이오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김영민 매니저님은 네.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뭐 어쨌든 오늘 거의 반도체 종목들 어제 특히 상한가까지 갔던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이런 예. 기업들이 뭐 시세가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떠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오늘 오전장 초반에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AI 반도체 그렇죠. 생태계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HBM 쪽도 그다음에 CXL 또 PIM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선 순위를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신소재나 뭐 제이오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분리마크 관련된 것도 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WCP 같은 이런 기업들. 어쨌든 지금 양극재 종목들이 조금 무거운 요런 구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커져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이용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은 또 네. 당연히 좀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네, 일단 장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고 또 이제 개별 섹터를 또 말씀을 개별 드리면은 섹터. 개별 섹터 네. 어제는 이제 초전도체가 변동성이 정말 컸잖아요. 특히 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24%까지 올라가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21%까지 빠졌어요. 변동성이 거의 40% 가까운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나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 개별 섹터의 어떤 중요한 점은 시세가 분출된 날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지금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또 전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의사협회와 또 정부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좀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좀 의료진들이 진료실의 어떤 이제 자리를 비우면서 약간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까지 번져지면서 이제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지금 장 초반에 시세가 분출될 텐데 오히려 또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특정 섹터 그리고 주요 섹터에 수급이 쏠려버리면은 또 개별주들이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성정보나 원격 진료 쪽도를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됐을 때 장 초반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은 어제 뭐 신성델타테크 같은 변동성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변동성도 꽤나 커 보일 것 같은 오늘 시장입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